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퇴근도 했을 거고 같고요. 뭐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께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편안한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좀 피곤하네요. 보니까 오늘도 저도 거의 한 10,000보 정도는 가까이 항상 걷고 뛰어다니고 일도 해야 하고 정신이 없이 이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니까 그 2,000은 깨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는데 2,000 깨진다고 막 하여튼 난리 쳤었어요. 갑자기 욕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난리 쳤었는데 2,000 깨진다고. 근데 2,000 깨지긴커녕 지금 다시 이제 슬금슬금 해서 2,400을 뭐 향해서 전진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2,000이 깨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분분합니다. 지난 9월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기대감이 이제 깨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한 2200대 저지선이 막 뚫리면서 막 급락을 해줬습니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일부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깨고 폭락할 거다. 2,000선을 깨고 폭락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예언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장의 모욕의 대가라는 게 있어. 영어로 뭐 Great Humiliator라는데 하여튼 그 모욕의 대가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이제 비관론을 약간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 모욕의 대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시장은 역금융 장세를 통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실적 장세에 진입을 합니다. 역실적 장세. 일본의 투자 분석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라가미 군이오라고 하는데 아무튼 정의에 따르면은 역실적 장세는 경기 후퇴기, 일명 즉 불황기다. 불황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역금융 장세는 호황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여전히 호황의 여력이 남아 있고요. 역금융 장세와 달리 역실적 장세에서는 경제가 급속도로 이제 악화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는 냉각이 되고 기업 이익은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한 기업은 적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적자로 돌아서고 이제 상장사 도산이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실제로 3분기 실적 시즌을 통과 중인 코스피 기업이죠. 코스피 기업의 이익은 대체로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니까 코스피 200 기업 중 지난주까지 105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해요. 이 가운데 3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이 전체의 한 54%가 됩니다. 54%가 되고 있고요. 지난 2분기보다 한 59%보다도 한 낮아진 거죠. 54%니까. 여기 또 보니까 어닝 쇼크가 이제 또 발생을 해요. 발생하면서 기업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소비재 업종이 한 69%가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쇼크였어요. 소재 업종이 71%고 에너지 업종에서는 67%가 기대 이하입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를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 부진, 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근데 한국 증시는 약간 뭐 반전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상승을 하가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3.36포인트 올라서 2371.79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이 한 1107억, 기관들이 2766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요. 개인들은 4064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이날 시장은 그 못난이 반격의 날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이제 부진했던 종목이 줄줄이 급등을 하는 거야.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6일째 막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우리 1등 삼성전자 결국 6만원대 안착을 했습니다. 6만원을 돌파를 하더라. 삼성은 그 800원 정도 올라서 6만 200원에
거래를 이제 마감을 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6만전자 뭐 비리비리 하다가 못 올라가다가 뚫었어. 뚫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3분기 실적 부진에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가 있어요. 이 경기 민감주가 이제 반등에 선봉의 성장에 섰는데 석유화학 시황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효성이죠. 효성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컬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효성화학 뭐 7.83 그리고 롯데케미컬 8.89 뭐 이렇게 급등을 해요. 뭐 효성 TNC 8.9% 정도 이제 껑충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뭐 증권이나 건설업종이 이제 줄줄이 반등을 하는데 키움증권이 한 6.7% 정도 올라요. 메리츠증권 4.8%, 다올투자증권 4%대 반등을 기록했고, 뭐 동부건설, 뭐 태영건설, DL, GS 뭐 이런 애들도 뭐 줄줄이 한 4% 정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락장에서는 베어마켓 주도주가 이제 부상을 하는 것 같던 좀 베어마켓 주도주로 보냈던 우리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떨어졌죠. 5% 6%대 빠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은 역실적 장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또 한 번의 급락 충격이 올 수 있다. 비관론을 고수하고 있어. 분명 온다. 급락 온다. 하지만 그 비관론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들은 벌써 9월 말부터 한 5조 원 정도 넘는 그 한국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줍줍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바닥은 그 투자 심리의 총합이야, 총합. 총합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가 바닥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을 뿐이고요.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바닥에서 파는 것도 뭐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죠. 지금은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에 집중할 때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최고의 투자 히트 상품은 에너지, 달러, 예금이랍니다. 예금. 요즘 뭐 특판 예금 7%에 가입하려고 막 줄 서고 난리더라고, 새벽부터. 하여튼 카카오 예전에 그 뱅크죠. IPO 흥행에 달려들었던 모습과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쏠리는 상품보다 관심 없는 자산이 투자에는 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몰려있을 때는 좀 한 발짝 넣고 한 발짝 뒤로 빼가지고 약간 좀 관심 없는 자산들 이런 때 우리가 눈을 좀 돌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또 일단은 그 아까 우라가미 구니오가 그래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분석한 그의 책에 보면은 역실적 장세에서 대폭락장이 이제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대폭락장이 전개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패닉이 찾아왔던 시기가 역실적 장세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죠. 하지만 또 그가 역실적 장세를 우량주의 매입 찬스다. 우량주의 매입 찬스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경쟁력이 강하고 얻기 최상위에 있는 이를 종목을 매입할 찬스는 이 같은 주식시장의 장기 불황 국면밖에 없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2400 뚫고 3000 향할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나중에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